왜 아무리 물을 마셔도 채소를 먹어도 유산균을 챙겨도 변이 딱딱하게 굳을까요? 왜 위와 장이 멈춰버린 걸까요? 많은 분들이 장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신호가 끊긴 거였습니다. 위에서 간으로, 간에서 장으로 이어지는 소화의 이어달리기가 멈춰버린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화장실에 30분씩 앉아 있어도 시원하지 않고 배만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경험 말이에요. 혹시 지금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답해 주세요. 그렇다면 숫자 1을, 아니라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장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연입니다. 수많은 분들의 장 문제를 연구하면서 가장 놀랐던 순간이 있었어요. 수십 년간 변비로 고생하던 분이 단 3일 만에 시원하게 해결된 겁니다. 특별한 약도 힘든 운동도 아니었어요. 그저 매일 아침 이 두 가지를 마신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연구실에서만 이론만 공부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직접 확인했습니다. 버터와 사과 식초라는 황금 조합이 정말로 효과가 있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버터가 변비에 좋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3일 만에, 길게는 일주일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30분씩 화장실에 앉아있던 분들이 5분 만에 시원하게 해결하더군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비싼 유산균도 안 되고 수십만 원짜리 변비약도 안 되는데 집에 있는 버터와 식초가 해결한다니 말이에요. 더 이상한 건 이게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꾸준히 하면 장 자체가 다시 살아나요. 도대체 어떤 원리일까요? 왜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와 제가 직접 연구로 확인한 버터와 사과 식초의 황금 조합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굳은 변이 풀리는지, 왜 위와 간을 깨워야 장이 움직이는지 말이죠. 30년간 연구하면서 제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비밀을 오늘 공개합니다. 비슷한 고민 있으셨다면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얼마 전 제 지인이었던 72세 이정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아침마다 30분씩 화장실에 앉아도 시원하게 나오질 않아 늘 배가 더부룩했다고 합니다. 물도 하루 2리터씩 마시고 유산균도 챙겨 먹고 식이섬유 보충제까지 먹었는데 오히려 변비는 더 심해졌대요. 심지어 배는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 식욕도 떨어지고 기운도 없어지더래요. 병원에서는 장 운동이 느리다고만 하더래요. 약을 처방받아 먹으면 그날은 시원하지만 다음 날부터 또 막히는 거예요. 약 없이는 안 되는 몸이 된 것 같아 너무 괴로웠다고 합니다. 밤에도 배가 불편해서 잠을 설치고 외출할 때도 항상 화장실 걱정부터 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조심스레 조언드렸죠. 정수님, 문제는 장이 아니라 위와 간의 신호가 끊긴 거예요. 장은 혼자 일하지 않거든요. 위에서 시작된 소화가 간을 거쳐 장으로 이어지는데 그 신호가 약해지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침에 딱 한 잔만 바꿔보세요. 복잡한 재료도 필요 없어요. 집에 있는 버터와 식초면 충분합니다. 그날 이후 따뜻한 물에 버터 1티스푼, 사과 식초 1티스푼을 넣어 매일 아침 마셨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속이 부글부글 움직이며 묵직했던 배가 한순간에 편해졌다고 하더군요. 20년 넘게 고생했던 변비가 단 3일 만에 풀렸다는 겁니다. 이정수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이 한 잔을 마시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약도 끊으셨고 외출도 자유로워지셨대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황금 비율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속 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핵심 원리를 하나씩 짚어볼게요. 여러분, 장이 멈춰버린 진짜 원인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장 자체가 약해졌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장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간으로, 간에서 장으로 이어지는 소화에 이어달리기가 있어요. 이 신호가 제대로 전달될 때 비로소 배변이 원활해지는 겁니다. 한국영양생리학회 보고에 따르면 위산분비 저하는 노년층의 변비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위산분비량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해요. 위산이 줄면 음식물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그 결과 장까지 제대로 신호가 전달되지 않는 거죠. 제가 만났던 72세 이정수 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소화가 약해지면서 위산이 줄고 그 결과 장 운동까지 멈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살펴본 게 바로 위였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많다면 장보다 위를 먼저 살펴야 해요.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하시는데 장 건강의 시작은 바로 위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가 약한 분은 공복에 식초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따뜻한 물에 희석해서 양을 반으로 줄이고 시작하세요. 혹시 요즘 속쓰림 때문에 위산이 너무 많다고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나이가 들면 위산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속쓰림은 위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위 점막이 약해져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 버터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버터 속에는 부티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장세포의 주 에너지원입니다. 장벽을 강화하고 숙변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하죠. 서울대 식품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부티르산은 장내 유익균 성장을 촉진하고 염증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특히 부티르산은 장 점막을 회복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장 점막이 약해지면 영양소 흡수도 안 되고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가기 쉬워집니다. 그런데 버터를 꾸준히 먹으면 장 점막이 다시 두꺼워지고 튼튼해져요. 72세 이정수 님도 버터를 섭취한 뒤 3일째부터 변이 부드럽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버터를 고를 때는 기버터나 목초버터를 사용하세요. 성분표를 보시면 유크림, 소금 2가지면 충분해요. 가공버터나 마가린, 유화제가 첨가된 제품은 장을 자극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 버터처럼 생긴 제품이 정말 많거든요. 저렴한 제품일수록 식물성 기름과 유화제가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집에 있는 버터, 혹시 성분표를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셨나요? 꼭 성분표를 확인하시고 진짜 버터를 고르세요. 진짜 버터는 냉장고에서 꺼내면 딱딱하고 실온에 두면 부드럽게 녹아요. 마가린은 실온에서도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하죠. 이제 사과 식초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과 식초의 아세트산은 위산 분비를 도와 위의 소화 능력을 회복시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보고에 따르면 소량의 아세트산은 위산 분비 촉진 및 소화효소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해요. 제가 만났던 69세 장정숙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속쓰림이 심해서 식초를 완전히 피하고 계셨어요. 신 것만 먹으면 속이 쓰리고 아프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희석된 초모 식초를 따뜻한 물에 타서 조금씩 마신 뒤 오히려 속이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2주 정도 지나니까 속쓰림도 많이 줄어들었대요. 왜 그럴까요? 속쓰림은 위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위산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위산이 부족하면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고 그 과정에서 발효가 일어나면서 가스가 생기고 위산이 역류하는 거예요. 사과 식초는 위산 분비를 도와서 음식을 빨리 소화시키고 역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과 식초를 고를 때는 자연 발효된 것, 초모가 있는 탁한 식초를 선택하세요. 초모는 효모와 유익균의 덩어리예요. 맑고 투명한 주정 식초는 피해야 해요. 주정 식초는 알코올을 화학적으로 발효시킨 거라 영양소가 거의 없어요. 자연 발효 식초는 아미노산, 효소, 유익균이 살아있어서 몸에 훨씬 좋습니다. 공복에 드셨을 때 속이 쓰리다면 레몬즙 반 티스푼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사과 식초가 위를 자극할까 걱정돼서 시도조차 못하셨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따뜻한 물에 충분히 희석하고 소량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엔 반 티스푼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리세요. 자, 이제 황금 비율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따뜻한 물 200ml에 기버터 1티스푼, 사과 식초 1티스푼, 그리고 소금 1꼬집을 넣으세요. 소금은 왜 넣을까요?
미네랄 보충은 체내 수분 흡수를 촉진해 장 연동을 돕기 때문이에요. 소금은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처럼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쓰세요. 정제염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만났던 68세 김은자님은 이 조합을 매일 아침 2주간 꾸준히 실천해서 배변 시간이 5분 내로 줄었다고 합니다. 전에는 30분씩 앉아 있어도 시원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한 잔 마시고 5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신호가 온대요. 아침 공복에 이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몸을 깨우세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5분 정도에 걸쳐 천천히 음미하듯 마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위가 제대로 자극을 받고 소화 신호가 차근차근 전달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 등으로 염분 제한이 필요한 분은 소금은 생략하세요. 또 당뇨가 있으신 분은 버터 양을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내일 아침 이 레시피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정말 간단하고 재료도 집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바로 저지방 식단의 함정입니다. 기름기 없는 식단은 위산 분비를 막아 소화 전체를 멈추게 만들어요. 한국노화학회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의 저지방식은 소화액 분비 저하와 장운동 감소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74세 윤명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나물과 샐러드만 드시다가 변비가 심해졌어요. 건강을 위해 기름기를 완전히 끊으셨거든요. 그런데 버터를 소량 추가하며 놀랍게도 개선되었습니다. 2주 정도 지나니까 변이 부드러워지고 배변도 규칙적으로 되더래요. 하루 한 끼에는 반드시 좋은 지방을 넣으세요. 기버터, 올리브유, 들기름 같은 것들이요. 좋은 지방은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장 연동을 도와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다 지방 섭취는 오히려 복부 팽만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하루 총 지방 섭취량은 티스푼 3개 정도면 충분해요. 혹시 건강을 위해 기름기를 너무 완전히 끊고 계시진 않나요? 좋은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해요. 지방은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고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을 생성하는 데 필수예요. 지방 없이는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장이 왜 멈췄는지 알겠죠?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장을 완전히 되살리는 실천 루틴을 정리해 볼게요. 혹시 기버터가 집에 없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도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산패된 기름은 오히려 장을 자극하니 반드시 냉장 보관하세요. 들기름은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해서 장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올리브유는 올레산이 풍부해서 장 연동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티스푼 절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혹시 집에 오래된 기름 아직 쓰고 계신가요? 기름은 개봉하면 빨리 산화되니까 작은 용량으로 사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산패된 기름은 냄새를 맡아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쿰쿰한 냄새가 나면 버리세요. 사과 식초가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레몬즙으로 바꿔보세요. 레몬의 구연산도 위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구연산은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하고 위산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다만 치아가 민감하신 분은 반드시 물에 섞어 마시세요. 따뜻한 물에 레몬즙 반 티스푼만 추가하시면 돼요. 레몬으로 바꿔도 효과가 날지 궁금하셨죠? 네,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직접 확인했어요. 67세 조영희님은 사과 식초가 너무 시다고 해서 레몬으로 바꾸셨는데 효과가 똑같았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레몬도 마찬가지로 자연 발효된 유기농 레몬을 쓰는 게 좋아요. 위가 약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반 양으로 시작하세요. 위산 분비가 너무 약한 분은 소량으로도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속쓰림이 지속되면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3일간 반 티스푼씩 시작해서 점차 늘려보세요. 첫날부터 너무 많은 양을 넣고 있진 않으신가요? 천천히 몸을 적응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만났던 76세 한명숙님은 위염이 있어서 처음엔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물 300ml에 버터와 식초를 반 티스푼씩만 넣고 시작하셨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속이 편해지더래요. 그래서 조금씩 양을 늘려서 지금은 정상 용량으로 드시고 계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이 약보다 강해요. 장운동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반복된 신호가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3일 만에 변화가 없더라도 최소 2주는 꾸준히 유지하세요. 우리 몸은 습관의 동물이에요. 아침마다 같은 신호를 주면 몸이 그 신호를 기억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아침 루틴으로 습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약보다 꾸준한 루틴 어느 쪽이 더 오래 갈까요? 당연히 루틴이죠. 약은 몸이 의존하게 만들지만 루틴은 몸 스스로 회복하게 만듭니다. 제가 만났던 70세 최순덕님은 3주간 꾸준히 하셨는데 처음 일주일은 변화가 없었대요. 그래서 포기하려다가 한 번만 더 해보자는 마음으로 계속하셨대요. 그랬더니 10일째 되던 날부터 갑자기 변화가 오더래요. 그때부터는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배변이 되고 배도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기억하세요. 아침 루틴 후에는 반드시 가벼운 움직임을 추가하세요. 따뜻한 물과 지방 섭취 후 5분간 스트레칭만 해도 장 연동이 강화됩니다. 식사 직전에 과한 운동은 금물이에요. 복부 마사지를 가볍게 하거나 천천히 걷거나 물 한 잔을 추가로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시고 바로 앉아버리는 습관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5분만 움직여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제가 만났던 70세 박명숙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버터와 사과 식초를 마신 뒤 바로 앉아서 신문을 보셨대요. 그랬더니 효과가 별로 없더래요. 그래서 제가 조언 드렸죠. 마시고 5분만 집안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거실을 천천히 걸으며 몸을 깨웠고 일주일 뒤부터 변화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배꼽 주변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면 장 연동이 촉진됩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아침에 이 한 잔을 마실 때는 천천히 음미하듯 마시세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5분 정도에 걸쳐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그래야 위가 제대로 자극을 받고 소화 신호가 차근차근 전달돼요. 급하게 마시면 위가 놀라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루틴을 시작하면 처음 며칠은 배에서 소리가 날 수 있어요. 부글부글 소리가 나면서 가스가 나올 수도 있고요. 당황하지 마세요. 이건 좋은 신호예요. 멈춰있던 장이 다시 깨어나는 과정이거든요. 며칠 지나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65세 신미숙님은 첫날부터 배에서 소리가 많이 나서 걱정하셨대요. 그런데 사흘째 되니까 소리도 줄어들고 오히려 배가 편해지더래요. 이건 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좋은 신호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아침 한 잔이 몸속을 깨우는 진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변비의 원인은 장이 아니라 신호를 주는 위와 간의 문제였습니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채소를 쌓아 먹어도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죠. 위에서 시작된 소화 신호가 간을 거쳐 장으로 이어지는 이어달리기가 끊어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장만 탓하시는데 사실은 위부터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버터의 부티르산과 사과 식초의 아세트산은 이 끊어진 신호를 다시 연결해 줍니다. 버터는 장의 에너지를 채워주고 장 점막을 회복시킵니다. 사과 식초는 위를 깨워 이어달리기의 출발 신호를 쏘아 올립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비싼 약보다 부드럽고 몸에 무리 없이 장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어요. 30년간 연구하면서 제가 확인한 건 복잡한 건강식품이나 비싼 치료보다 이런 간단한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원래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다만 그 신호가 끊어져 있을 뿐이죠. 그 신호를 다시 연결해주면 몸은 알아서 회복합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은 점점 굽고 독소가 쌓입니다. 배는 빵빵해지고 식욕은 떨어지고 기운도 없어지죠. 면역력도 약해지고 염증도 생기기 쉬워집니다. 변비가 오래되면 치질, 대장 개실, 심하면 대장암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숙변이 쌓이면 독소가 혈액으로 흡수되고 피부도 나빠지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뱃속은 가벼워지고 면역력까지 살아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피부도 맑아지고 기운도 생기고 식욕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장이 건강하면 전체 몸이 건강해져요.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실천은 이것입니다. 내일 아침 따뜻한 물에 기버터 한 티스푼과 사과 식초 한 티스푼, 그리고 소금 한 꼬집을 넣어보세요. 천천히 마시고 5분간 가볍게 움직이세요. 몸이 깨어나는 걸 느끼실 겁니다. 3일만 해보세요. 3일이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일주일이면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사실은 이거예요. 장 건강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작은 습관 하나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비싼 건강식품, 복잡한 운동,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매일 아침 이 한 잔만 꾸준히 마시세요. 2주면 몸이 바뀌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장이 다시 멈추지 않게 만드는 하루 루틴 3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아침 루틴만으로는 부족해요. 점심과 저녁,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완전히 정리해드릴게요. 장 건강을 위한 식단, 운동, 수면 습관까지 모든 걸 담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 아침 저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실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며칠째 하고 계신지, 어떤 변화가 있으신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